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일본 간사이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청국장과 비슷한 일본 발효식품 나또를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살 빠진 모습이 아닌 다른 날씬한 인물의 사진을 끼워 넣고 심지어 혈액 검사 수치도 조작하는 등의 허위 보도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식 접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그런 얘기들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해보면서 지구촌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각종 공공 표지판이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BBC 뉴스가 전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거나 기저귀를 가는 지하철 안내판은 주인공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고 지팡이를 짚은 경로석 안내 표지의 주인공도 할아버지에서 할머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기존 안내판의 절반 이상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표시된 그 보행자를 남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으로 바꾸었다고 하는군요. 많은 남성들의 반대 속에서 시 당국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좋은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 기상이변과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생태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여행은 환경 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친환경적 여행 문화를 말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생태여행이 기존의 관광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관광, 여행 업계가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여기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남미 코스타리카는 대표적인 생태여행지로 꼽히는데요. 국토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열대우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알젠티노 호수에는 약 60m 높이의 빙벽을 돌아보는 생태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관광여행은 비용의 80% 이상이 항공사와 호텔, 여행사의 몫으로 소유되지만 생태여행은 수익의 대부분이 지역경제에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엔 산하의 세계여행기구 같은 단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저개발국 수익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여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언이 관광 테마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그 앤티크샵을 운영하는 주인이 무일푼인 노숙자들을 상대로 무려 $1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달 초 노숙자 4명이 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했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자 상점 앞에 설치된 난방 실외기에 걸터 앉아 몸을 데우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이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이 그 심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발길을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영업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소송을 둘러싼 의견도 분분한데요. 평소 노숙자들이 거리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준다며 못마땅해 했던 이들은 오죽하면 소송을 걸었겠냐고 지지하며 나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오갈 데 없는 노숙자를 상대로 거액이 걸린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느냐는 그런 비난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소송에 이긴다 해도 그 큰 거액을 노숙자들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강대국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테러와의 전쟁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환경 문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이상기온 현상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경까지 진행됐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겨울은 112년 만에 가장 따뜻했고 뉴욕은 눈 구경을 못한 채 12월을 보냈고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0도를 오르내리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 1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고 엘고어 전 부통령이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에서는 기후온난화의 충격적인 결과를 여과 없이 담아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스턴 보고서에서도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다음 세기까지 세계 경제는 10조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지구에 나타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어와 초밥용 알 등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비타민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 간식을 만들겠는데요. 요리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자신 있게 가족들에게 맛을 선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리 전문가 장재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요리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요, 가정에서 굉장히 쉬운 요리인데 살몬 요리를 할게요. 살몬. 예. 네, 그냥 살몬을 굽는 게 아니고 준비할 재료는 6인분 내지 7인분 되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조금 걸려요. 이건 한 30분씩. 그래서 반으로 살몬을 잘라 가지고 했는데요. 보통 할 땐 큰 덩어리 뼈 없는 살몬 그러니까 1과 2분의 1파운드, 예.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 술, 오작게 그 게살 그 있죠. 그렇죠. 잘 네, 부서지는. 잘게 네. 부서지는 2분의 1파운드, 그리고 마사코 알 스시에 들어가는 네. 마사코 알 스시용 4큰술, 마요네즈 소스 3큰술, 식용유 1큰술인데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오븐에 10분간 굽다가 25분 굽으면 다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요리는 특히 살몬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지만 또 해산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 단백질 또 지방질,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 균형 있게 영양식이 들어있는 스테미너식입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먼저 오븐에 넣을게요. 이런 은박지도 좋고 이건 더 정식 이렇게 케이크판인데 여기에다가 기름 1큰술을 넣을게요. 네. 보통 댁에서 살몬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해 드시는데 오늘 또 배우는 요리는 좀 특별한. 이거는 불란스식인데요. 네, 맞아요. 불란스 사람도 놀라고 가는 요리가 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 식성에 맞게 이렇게 먼저 식용유를. 식용유를 왜 까는가 이렇게 들어붙지 않게 이렇게 해서 오븐 375도에 먼저 이렇게 요 살몬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덩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네. 큰 거를 다 구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븐에 이제 들어갔죠.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름을 1큰술 넣고 그다음 이렇게 살몬 이렇게 반이 이번엔 들어갔는데 보통 크게 한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명절 때 크리스마스 또 혹시 구정 이럴 때도 우리 한국 음식만 먹지 말고 한국식에 가까운 이 생선 요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 이거 1큰술 넣었습니다. 위에 뿌려주고요. 네, 그리고 요거 게살 요거 한번 썰어 보세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썰었는데 게살을 다지세요. 그냥 풀지 않고 예. 다져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 술인데 아주 적 4분의 1 작은 술은 거의 우리가 손에 이렇게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10분간을 굽습니다. 이거 뚜껑 닫지 않고, 뚜껑 닫지 않고 이걸 먼저 10분간 굽다가 그 다음에 10분 뒤에 이렇게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먼저 주의하실 거는 살몬 위에 마요네즈를 뿌리고 그리고 후추 뿌리고 먼저 굽고 나서 이 맛살을 10분 굽고 나서 마살을 이렇게 부숴둔 마살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미리 굽고 이후에 맛살을 올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고기가 좀 익어야 되니까. 이 위에 통통하게 올라가서 밑은 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10분 되면 고기가 거의 반 이상, 거의 80%가 익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여기 이제 게살 올렸죠.
여기 이제 마사코 네. 알을 올려서 예. 네, 10분 구운 뒤에 이거는 시작했는 겁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자, 이렇게 모든 재료를 먼저 10분 굽고 난 후에 예. 이렇게 해서 오븐에 몇 분 정도 더? 25분이에요. 25분 정도? 예, 그럴 때 이럴 때는 고기가 반 익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은박지를 이렇게 틈새 없이 우리가 씌우셔야 됩니다. 예. 틈새 없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븐 375도에 25분 더 구우면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저기 네. 살몬 요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예. 네, 담아볼까요? 그러면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위에 이 팔을 이용해서 장식을 하시고 또 무를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으니까 뭐 너무 훌륭한 이 삶은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삶은 요리 잡수시면서 파도 몇 단씩 이렇게 조금 곁들여서 좋아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제가 맛을 봐야 되겠죠? 예. 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잡수실 때는 네. 칼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디바이드 잘라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랬는데 그냥 뭐 조금만 네. 띄어 잡수 보세요. 적당히 이렇게 칼로 먹기 좋게 잘라서 또 손님한테 예.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손님 치르실 때 이걸 미리 이렇게 잘라 넣으셔도 고기가 부서지지 않아요. 네. 네. 아주 좋은 요리가 이렇게 돼요. 함께 먹어야 또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삶은 요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담백한 맛에 맛있는 이 삶은 요리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간편하게 삶은만 준비를 하시면은 댁에서 훌륭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삶은 구이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장 여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과 맞대면하게 된 20살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고양이를 부탁해가 소개됩니다. 젊은 여성 감독의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세상으로 발디딤하는 젊은이들의 고뇌와 방황, 낭만과 사랑을 담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충무로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감독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입니다. 감독부터 5명의 주연 배우 모두 여성이라 관심을 끌었던 영화인데요. 독특한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감독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들의 섬세하고 정서적인 반응에서 영화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고양이가 가진 애완동물과 야생동물 사이 묘한 경계성을 담고 싶었다고 하네요.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성 관객이 선정한 2001년 최고의 한국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고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출품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작품입니다. 착하지만 엉뚱한 태희, 예쁜 깍쟁이 혜주, 말이 없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지영, 명랑한 쌍둥이 온조와 비류는 인천의 단짝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함께였던 그들이지만 20살이 되면서 각자의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서지영, 나 진짜 놀랬다? 난 네가 나한테 고양이 선물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예쁘게 키워. 근데 너 요새 뭐해? 뭐 좀 생각하느라고 그냥 있어. 생각? 무슨 생각? 유학 가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요즘 텍스타일 공부하는 사람들 외국으로 다들 나가잖아. 유학은 뭐 아무나 가니.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런 말에 우리 영화 말고 미사리로 드라이브 갈까? 서울의 증권회사에 입사한 혜주는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고 싶지만 늘 잔심부름받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혜주는 친구들에게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이거 오늘까지 꼭 해야 한다 그러는데 난들 어쩌냐? 야, 내 생일이어서 안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 왜 맨날 내가 전화해야 되는 건데? 일일이 연락해서 약속 잡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알아?
몰라. 바쁘대는데 어떡하냐.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는 요즘 양말 누가 지영이는 부모님이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함께 판자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지만 보증설 사람이 없어 매번 직장에서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혜주 20번째 생일날 지영이는 길 잃은 새끼 고양이 티티를 선물하는데요. 혜주는 고양이를 되돌려주고 지영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생일 축하해. 뭐야? 오, 뭐야? 야, 뭔데 이렇게 커? 말 뜯어봐. 야, 나 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이름은 티티야. 네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 티티? 어째 이름이 좀 그렇다. 학교 다닐 때는 단짝 친구였지만 졸업한 뒤에 일을 시작한 혜주는 지영이에게 너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태희는 배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알고 싶은 것도 겪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태희는 내성마비 시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또 어두운 지영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세상의 연민을 느끼는 캐릭터입니다. 악수하자고. 티티는 비류랑 원조한테 부탁했어. 걔들이라면 잘 키워줄 거야. 내가 졸업하고 1년 동안 아빠한테 돈 한 푼도 못 받고 일했거든. 나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딱 그 정도만 훔쳐갖고 나왔어. 야, 어쩔까? 같이 놀자는데? 이 영화에서 인천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인천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많이 살았고 또 언젠가 서울로 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서 불안한 20대 소녀들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는 곳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신비로운 동물 고양이. 20살의 그녀들은 고양이를 닮아 있습니다. 삶은 그녀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녀들은 각자 그녀들만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놀다가 사실 고양이를 부탁해는 흥행에 실패하여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천시에서 종영 후 고양이를 부탁해 살리기 시민 모임을 구성하여 재상영되는 등 관객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20살 소녀들의 고뇌와 방황, 낭만과 사랑을 담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김지연의 영화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과 인수를 베푸는 의료인들로 구성돼서 자연재해를 입은 재민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메디컬 인터내셔널 휴머니티라는 단체인데요. 사람들 코너에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메디컬 인터내셔널 휴머니티 염애희 남경숙 회장님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메디컬 인터내셔널 휴머니티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메디컬 인터내셔널 휴머니티는 의료 봉사 단체입니다.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업적인 의료인으로서 사랑과 인술로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곳곳에 수해, 재난과 또 자연의 화재에서 허덕이는 그런 의료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수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료 전문인들이 인수를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회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료단체인데 저희들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한 봉사단체고
전문적인 의료인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예, 다음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실 분이신데요. 예, 그 MIH라고 제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우리 여매 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또 아니면 호흡기 치료사, 그다음에 소셜 워커, 또 아니면 로여도 계시고 또 우리 CPA도 계십니다. 그런 미국에서 전문 그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구성된 분들이 또 메디컬 클리닉에 또 그 컴퍼니도 저희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인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순수 봉사단체로서 그 라이센스 가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 강조해서 또 특이한 회원들은 저희들이 이중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운영 자금 조달이나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여 명의 회원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회비는 1년에 100불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비는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회원 간에만 쓰여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개인적인 도네이션도 받고 저희들이 크게 도네이션을 받는 거는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나 또 메디컬 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메디컬 서플라이를 하는 큰 컴퍼니들이 저희들이 다 회원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봉사가 해야 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크게 뒤에서 도네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논프로핏 오르가니제이션에 등록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또 크게 도네이션을 하는 분도 계시고 특히 컴퍼니, 제약회사 그런 데서 도네이션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구호 물품 뭐 약물들도 그렇죠. 구호를 네.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MIH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실 재난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딘가 재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메디컬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안에 그 이제 어떤 봉사단체에서라든가 어떤 그런 재난 받은 데서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24시간 안에 그 스텝 미팅을 하게 됩니다. 임원회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데 그곳에 물자가 필요하다면 물자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겠고 저희들의 인술이 필요하다면 저기들의 진짜 인술로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고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봉사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4시간 안에 결정이 돼야 되고 일주일 안에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또 그것에 물자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컴퍼니에서 물자를 공급하게 되고 네. 저희들이 그거를 캐치해서 그것에 필요한 것에 빨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활동을 곳곳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그 MIH가 다른 지역에도 이 모임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네. 저희들이 그 큰 컴퍼니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는 컴퍼니에서 그러니까 제약회사라든가 그런 게 진짜 미국 전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실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 그 물자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제일 가까운 제약회사에서 거기 빨리 서플라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빨리 조직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 회장님으로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2007년도 계획은 로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로우 인컴 아파트나 시니어 하우싱 연장자들의 레지던스에 의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저는 제가 현 회장을 맡으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활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북한 방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방문이 허락이 되지 않은 미 정부에서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현재 회장할 그동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망과 또 저희 단체에 될 수 있으면은 진료 차원에서 의료 활동을 북한 방문도 하고 싶고 또 한국 우리나라 사랑
위해서 한국도 고국 방문을 해서 미치지 못한 무이촌 진료에 같이 한국의 팀들과 의료팀들과 같이 조인해서 하고 싶은 그런 소망입니다. MIH의 구조 손길이 가지 않도록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재해가 있으면 MIH 활동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